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실리콘밸리다운 방식으로 회사를 키웠으나 실패에 봉착한 회사, 그렇지만 또 실리콘밸리다운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회사, 실리콘밸리가 사랑하는 운동화 기업 울버즈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파타고니아와 이 회사 울버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사랑해서 마르고 닳도록 입는다라고 할 정도의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1년 반 정도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울버즈가 실종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조끼부터 집업까지 정말 모든 이들이 어딜 가든 입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CEO들의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빅토리아 히치콕 같은 경우도 고객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 2019년 정도만 해도 40명이 이제 그 울버즈 신발로 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이제 10명에 그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뭐가 문제인지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2021년 11월에 나스닥에 상장할 때만 해도 그날 하루에만 92% 주가가 상승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테크 기업보다 좀 화려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상장을 하고 나서는 너무 빠르게 무너진 기업. 지금 현재 주가는 그로부터 한 95%가량 떨어져서 1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2015년 팀 브라운과 조이 조일링거가 공동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팀 브라운이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뉴질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한 선수예요. 그래서 13년간 선수 생활을 했고요. 이후에 NBA에 진학을 했는데, 근데 나는 친환경 소재로 그리고 로고가 뒤덮이지 않은 신발을 원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좀 MBA 수업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다가, 교수님 이거 킥스타터에 한번 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사실 급전개된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창업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팀 브라운의 아내분이 어느 날 나 여기 동창이 살고 있어, 내 룸메를 했던 친구인데 해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요. 근데 그 부부 동반으로 만난 또 다른 상대 남편이 조이 조일링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UC 버클리 나오고 와튼에서 MBA 하고 이후에 이제 벤처 캐피털, 뭐 컨설팅, 금융, 그리고 산업계까지 두루두루 거친 인재였어요. 그래서 둘이 정말 서로가 일단 뜻이 맞았고 서로를 너무 보완해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을 하자. 그래서 친환경적인 운동화를 만들 건데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하지? 했을 때 당시에 D2C, 다이렉트 컨슈머. 그러면 우리 그냥 어떤 유통만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았던 게 정말 빠르게 유명세를 얻었어요. 창업 2년 차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운동화로 선정이 됐고요. 뉴욕타임즈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니폼 같은 신발 하면서 울버즈를 소개를 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께서 많이 인스타를 통해서 알리시면서 울버즈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2017년에 첫 그 뉴욕 매장을 낸 뒤에 58개의 매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거칠 게 없이 성장을 하면서 2021년 11월 2일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잠복된 문제들이었겠죠. 예쁘게 포장된 이 기업의 미션을 이 기업의 제품의 질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울버즈의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지 4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부분에서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소비자들의 리뷰가 계속해서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하면서 생산 방식만 좋으면 뭐하냐, 제품의 내구성이 있어야 오래가는 거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여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버즈는 30, 40 세대에게 소구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가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를 잡아야 좀 더 매출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좀 더 젊은 분위기로 가야 계속해서 유행을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찰리라는 고객군을 상정을 해요. 그래서 한 20대, 30대 초반 이런 고객군을 상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데 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공동 CEO 체제였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주일링거의 CEO의 이제 회의에 들어가면 주일링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탄탄한 고객군은 3040이야. 이 사람들에게 소구할 만한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는 제품 만들자라고 하면은 또 팀 브라운과의 회의에 가면은 찰리라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제품 라인업들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트리플라이어라고 이제 좀 프리미엄 운동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60불대 이제 전문가용 운동화를 내놓는데 반응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소재가 좋은 편안한 운동화를 찾고 있지만 전문가용 운동화를 찾진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은 일부 이런 평까지 내놔요.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는 운동화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축구 클럽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신는 신발을 찾는 건지, 그것 자체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일치된 메시지에 실패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를 낳았는데요. 운동복 계열로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점점 확대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운동화에 필요한 소재랑 사실 이 의류에 필요한 소재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깅스에도 이런 뭐 메리솔이라든지 뭐 운동복에도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도의 그 수분이나 땀에 노출됐을 때는 소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간과한 거죠. 햇빛이나 땀에 많이 노출되면 형태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레깅스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바지가 좀 이렇게 질펀해진다든지, 그리고 땀을 흡수를 못하는 운동복이다 보니까 막 땀에 젖은 상태로 막 젖어 있는 상태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악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눈물의 땡처리를 할 정도로 해서 팔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재고 처리 비용에만 1,3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눈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인업을 이제 단순화하겠다고 해요. 이때 주일링거 CEO는 자기가 느낀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 한 가지 이상은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함이 두 가지 이상이 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에 이제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인력 감축도 하고 주일링거 CEO 단독으로 전환하고, 팀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미션, 조직 문화, 그리고 브랜드 이런 거에 집중하는 최고 혁신 책임자로 이제 좀 한 발짝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좀 절치부를 심해서 아예탄소 감축이 네거티브인 그런 운동화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의 흥행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D2C도 결국 비용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감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운동화로 사실 좀 전환을 했어요. 정말 회사로서는 큰 정체성들을 바꾸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로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실패했지만 또 다시 실리콘밸리다운 방식으로 좀 변화를 주고 또 새롭게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